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두 분은 저희 뉴스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시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으니까요. 예, 오늘 나오기 좀 싫으셨다면서요? 늘 저희들이 늘 매일 아침마다 숙제풀이하는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저희 국회 취재하는 김준영 기자 보도 보니까 김명수 부총리 후보자도 쉽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객관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뭐 야당 의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직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에 대한 본인의 또 진솔한 해명이 있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 인사청문회의 통과 여부 또는 국민들의 어떤 판단 여부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2명은 안 된다, 2명 이상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이 일종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정쟁의장 또는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정치 투쟁의장으로 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인사청문회의 본연의 어떤 제도적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시고 그리고 김재원 의원님이 원내 수석 부대표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 조율을 다 하시고 매일 긴밀하게 협의를 하실 텐데 오늘 이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 그냥 느닷없이 갑자기 하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제가 아마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는데 전후 맥락을 모두 잘라서 몇 마디의 그 단어의 배열만 가지고 지금 이 보도가 된 것인데 그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인사청문회에서 속단하지 말고 인사청문회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밝혀보자. 그리고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이완구 대표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어떤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속단한 적도 없고 오히려 속단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야당은 김명수, 이병기 두 사람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다 그리고 더 추가로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위장 전입, 논문 표절, 탈세 뭐 이런 것들은 공직자로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덕목이죠. 그 미국에서는 그 청문회 하는 과정에 그 장관이 갖고 있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결격 사유의 그 중요도가 달라져요. 가령 법무부 장관이다.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고위층 같은 경우는 과거에 30년 전, 40년 전에 중남미 이민자들 갖다 불법으로 채용해갖고 유모로 쓴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이 절약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이 보통 미국은 국세청, 경찰청 조사를 하고도 한 20년 전까지는 인간관계를 쭉 추적합니다. 근데 30년 전 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언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요. 매니 게이트라고 하는데 유모 게이트. 그러면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장관은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그 언론 청문 과정에서 사직을 합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 자기 아들의 병역 비리를 갖다 주도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겠죠. 군을 지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비리는 눈 감아줄 수 있어도 국방부 장관이 그랬다면 안 되는 것이겠죠.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갖다가 표절하고 교수로서의 공적 경력을 다 허위로 만들고 심지어 언론에 쓰는 논문 48개를 갖다가 제자가 쓰고 그래서 오늘 그 신문이 해당 신문이 얼마나 분노를 했던지 수십만 독자가 국민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당장 사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덕목이라 비춰볼 때 이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청문회에서 아까 청문회 가자고 하셨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서 국민들이 다 납득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것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느냐 여부를 저희들이 또 봐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 미국의 인사청문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문명국가에서 제대로 인사청문회가 있는 나라 자체가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미국 제도를 받아들인 필리핀 정도, 또 남미 일부 국가들은 이제 외국 대사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한정된 직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인사청문회가 가장 이제 포괄적이고 그 굉장히 그 인사청문회가 제도가 정치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질문에 답하셔야지. 지난 그 100년 기간 동안에 예.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낙마한 경우가 한 3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이제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 한 25% 정도의 낙마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관 종신직이니까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이것이 대통령이 같이 참모로서 쓸 그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예를 들어 지금 논문 표절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학자들이 아니라 학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정도의 논문 인용이라면 그것을 논문 표절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논문 표절이 아니라고 하는데 논문 표절이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면서 계속 낙인을 찍어서 마치 몹쓸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인사청문회에 오기도 전에 이미 그런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이 네. 그것이 과연 이제 적절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예. 저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예. 그 제자들이 벌써 10몇 개잖아요. 논문이 뭐 자기 표절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제자들이 나서서 선생님, 우리 학계의 관리를 비춰볼 때 오히려 선생님이 나한테 기회를 준 것이다.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거다. 하고 제자들이 나설 거라고 봐요. 언론이 뭐 그냥 받아쓰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중, 3중으로 확인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자들한테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근데 제자가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제자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지난 몇 년 동안 당신 밑에서 교육을 받아봤는데 논문 표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럼 오죽하면 48개나 우리가 대피를 했는데 이거 못하겠다고 우리 동기학번이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언론에 공개를 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 예, 예. 아주 상황이 심각하고 이건 집권당에서 예.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자, 봅니다. 어쨌건 청문회까지는 가자는 말씀이죠. 청문회 가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청문회는 뭐 저희가 한 번도 청문회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예, 없지 예, 않습니까? 문창국 후보 때도 네. 그때는 이제 청문 동의서가 안 넘어온 거고 예. 저희는 청문 요구서가 오면 당연히 청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청문회 가서 문제가 그 해명되지 않으면 그러면 아까 이완구 원내대표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라는 거에는 그것이 이제 과연 국민들이 예. 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은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잘 진행된 걸로 들었고요. 자, 이제 청문회가 쭉 진행이 될 텐데요. 다른 후보자들의 기상은 어떤지 잠깐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야당이 제일 이른바 2+알파의 2에 해당되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차떼기 사건 연루 의혹이 아니라 이건 뭐 연루됐었죠. 이제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 그게 쟁점인 거고요. 김명수 장관 후보자 지금 말씀드렸고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기업 후원 연구를 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흐림으로 저희가 표시했습니다. 자, 다른 분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아들 병역 면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이사 고액 보수 의혹.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선주협회 로비 의혹. 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명절 선물 수수 의혹.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고요. 맑음은 1명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채택됐다고 들었습니다. 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중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사람은 어떤 분들입니까? 글쎄, 지금 하나하나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 심각한 것이죠. 가령 뭐 선주협회에서 돈을 받아갖고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350만 원을 반납했다. 면죄부가 발급될 수 있을까요? 국민적인 4.16 이전과 4.16 이후를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곤란하다고 봐요. 지금 하나하나 흠결이 간단치는 않다고 봐요. 가령 뭐 문광부 장관 내정자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은 더 큰 문제는 그 문광부 장관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떤 사상적인 문화의 흐름을 갖다가 좀 우리 시대의 문화 사조랄지 흐름 같은 걸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예. 굉장히 또 사상적인 어떤 편협함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요. 뭐 다 지적하면 한이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국정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차떼기 사건 때 배달해갖고 1천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인데 사실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고도의 정보 수집 능력, 분석 능력, 처리 능력도 필요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다루고 또 어마어마한 비밀성이 임무를 갖다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굉장한 청렴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나오기 싫으셨죠, 오늘?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제가 변호인도 아닌데 내용도 잘 모르는데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면 예. 사실 이제 그런 과거 10수년 전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저에게 물으면 제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민병두 의원님 같이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그 당시 열린우리당 정권에서도 그때 당시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그 대선 자금 불법 모금해서 교도소 갔다 오신 분이 그때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물론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분이 교육감에도 당선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떤 잘못, 이것이 어느 정도, 그분이 어떤 정도의 개입이 되었는가. 근데 그분 이야기를 늘 들으면, 뭐 돈을 모금해서 당에 그냥 반납했을 뿐이지 전혀 나는 그냥 거쳐가기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 그때보다도 훨씬 개입의 정도가 약해서 예. 그런 처분을 받은 그런 내용인데 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황희정승이 와서 대한민국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도 아마 한 100가지는 그 문제가 드러나서 집에 가라고 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예. 좀 공직을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 인사청문회 하라 그러면 거의 도살장 가듯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해서 과연 되겠느냐. 과연 그분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어떤 국가관이나 또는 직무 수행 능력 또는 그분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직관 도덕성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 이번에는 몇 명을 떨어뜨려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고 또 여당의 어떤 무능을 공격하자. 네. 그런 프로그램적인 어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 김재원 의원님 같은 분이 그러니까 4.16 이전과 4.16 이후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여당 지도부신데 좀 생각과 깊이, 철학 이것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17대 국회 때 여당이었지만 장관 후보자를 갖다가 옹호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전 국무위원에 대해서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그때부터는 상급, 4급 공무원 혹은 뭐 학계에 계신 분들 중에 10년 후에 고위공직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청문회를 보면서 자기 관리를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청렴한 사람들이 자질 있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됐을 때 그 사회에 청렴도가 달라지고 그 사회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이죠. 네. 미국에서도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낸 책을 보면 청문회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문회는 지명자의 정치적 무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하고 그 검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일생을 이렇게 관리해라. 예. 라는 지침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 자꾸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네. 적어도 14년 전에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예. 한 번도 그 기준 후퇴해서는 안 된다. 네. 여당 의원이라고 해서 옹호해서도 안 된다. 예.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정쟁으로 발전시켜서 안 된다. 예. 우리 사회에 오직 딱 한 가지 여야가 합의할 것은 우리 사회의 기준 갖다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예.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궁금했던 것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두 분 여야의 지금 핵심에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재보선에 김문수, 김황식, 나경원, 오세훈 지금 거론되는 거물들, 여권 거물들 다 총출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번 보궐선거에는 예. 국민들이 그 원하는 후보자는 모두 내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당의 어떤 인재의 어떤 인재를 모두 내보내서 심판을 받는 그런 예. 장으로 활용하고 또 예. 그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정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적극 설득하고 계십니까? 그분들 나가라고? 일부는 나가실 거고 일부는 또 뭐 안 나가실 수도 있으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나가기로 한 일부는 누구인가요? 그것은 제가 공천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예, 아시잖아요. 한 명만 얘기해 주시죠. 하여튼 그분들 중에 네. 여러분이 나갈 거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4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나온다고 하고요. 글쎄 뭐 경기도지사가 서울에 동작에 와서 공천받아 나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도 결국 대통령 하시겠다고 지금 증검다리로 동작구를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서울시장은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그럼 박원순 시장과 함께 서울을 좀 더 인간미 넘치는 공동체 사회, 새로운 어떤 그 협동 경제가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예. 갑자기 경기도지사 하시던 분이 예. 2년 후면 3년 후면 대통령 나가겠다고 증검다리로 지역구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대결해서 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으신 분들, 정무 과정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경기도에 가서 정치적으로 구명운동을 하겠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과연 합리적인 어떤 그 예. 자, 민 의원님한테도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근데 너무 제가 좀 겁내지 마시고 예. 김종인, 정운찬, 김상중 그 탤런트 이분들 이번 재보선 나가라고 접촉하신 거 맞습니까? 예, 보도에서 봤고 보도 본 이후에 여러 경로에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확인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분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접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촉했는데 김종인, 정운찬 두 분은 고사했고 거기까지 맞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으로 제가 사후에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하나만 더 이준석 지난 전 비대위원 이번에 뭐 바꾸기 개혁위원회 위원장 됐지 않습니까? 이준석 그 전 위원도 이번에 공천 대상입니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원 지역구의 경우에 아주 신진 인사 또 젊은 층을 위한 그런 정치 무대가 필요하다, 이런 당내의 어떤 수원이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것도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검토 중이고, 이번에 그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는데 이 혁신위원회가 단순히 뭐 보궐선거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맥락은 조금 더 그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그 서울시 의원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체포되니까 탈당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된 바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제명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님 나오기 싫은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